오늘은 그 재테크 박람회인데 왜 건축 얘기를 하는지, 건축하고 재테크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은 어떤지, 이것은 제가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3,624만 명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100세 이상 되는 분이 얼마 정도 있는지 하면 95,119명입니다. 9만 명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60만 명에서 70만 명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금년도 9월 15일 현재 일본에서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은 이 사람입니다. 이토오카 토미코라고 합니다. 116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은 스페인에 살고 있습니다. 117세입니다. 이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어요. 116세인데 이 사람 하나의 생활 습관의 특성을 보면은 100세에서부터 활동량을 아주 많이 늘렸어요. 절에도 많이 다니고, 이런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 진자에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나나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야, 이것은 무엇이냐?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활동도 중요하고 식습관도 중요하다, 이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분은 이 사람입니다. 미즈노 기요타카라고 하시는 분. 이 사람은 110세입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랄 정도로 식욕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씨름이라든지 마라톤 중계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100세 노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대한 노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사카 대학하고 케이오 기즈쿠 대학하고 제가 근무했던 동경도 건강장수의료센터에서 10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식욕이 왕성하고 사회성이 풍부하고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은, 이 말씀 들어보시죠? 안 들어보시죠? 적은 근육 통량을 꼭 만드세요 하는, 근육 테크를 꼭 하세요, 꼭 저희들이 노후 생활을 준비해가지고 연금을 드는 거지, 적금을 드는 것과 똑같이 이 근육 통량을 만들어시가지고 여기서 근육을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 여기에 필요하실 때 꺼내 쓰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근육 저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5대 노인 증후군,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낙상골절, 또 하나는 근감소증, 또 하나는 노쇠, 또 하나는 보행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이 5가지를 가지고 5대 노인 증후군,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노년기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생활 기능을, 자립을 저해하고 그 다음에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예방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육 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육 관리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자, 투자면 무슨 투자냐? 시간하고 노력이라는 이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우리 사람들은
연령연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양은 많아지고 근육의 양은 줄어든다. 근육량이 줄어들 때 다리의 근육량의 감소가 가장 크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떻습니까?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이와 같은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근감소증, 사이코페니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감소증은 2017년도부터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냐? 근육 중에서도 골격근량, 다리, 팔의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근감소증입니다. 그렇지만은 근육 양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개념은 근육량만 아니고 근력이라고 하는 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머슬레스, 건강, 이와 같은 말은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을 것이다만은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머슬 헬스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감소증이 되면 무엇이 문제냐? 이와 같이 장애가 많습니다. 사망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빈혈이 많습니다. 낙상이 많아요.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골다공증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것을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는 연령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근육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이것을 근감소증 비만이라고 합니다. 단순 비만하고 근감소증 비만하고 이건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감소증 비만이 되면은 요통이 많습니다. 허리, 무릎 통증이 많아요. 낙상 많습니다. 고혈압 많습니다. 고지혈증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요실금 많습니다. 근감소증 비만 환자들에게는 요실금이 60%에서 70% 정도 많습니다. 이같이 단순 비만이 아니고 근감소증 비만이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육이 감소함으로써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노쇠입니다. 노쇠는 말씀드리면 건강 상태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상태하고 중간에 해당되는 이 같은 노쇠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큰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노쇠 상태로 되어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지원을 한다든지 지도를 받게 되면 그 노쇠가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이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노쇠에는 신체적 노쇠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강 노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노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체적인 노쇠가 되면 어떠냐? 장기 요양 상태로 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골절 위험성이 높아져요. 당뇨병 위험성이 높아지고 인지기능 저하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염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노쇠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노쇠는 고립 상태입니다.
자기가 말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같이 식사할 친구가 없어요. 나를 급할 때 도와줄 친구가 없어.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것을 사회적인 고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활기능 장애라든지 장기요양 상태로 된다든지 사망 리스크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강노쇠.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 구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구강 건강을 생각할 때 치아수, 이빨수가 어느 정도 20개 이상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 같은 측면에서 평가를 했으면 지금은 틀립니다. 이빨수만이 아니고 기능을 중요합니다. 씹는 힘하고 관련되는 것이 척두근이라든지 교근, 이것이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혀 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삼키는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기능적인 측면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강, 기능이 저하게 되면은 신체적인 노쇠라든지 근감소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망률을 높여진다고 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도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노쇠가 되면은 또 하나 문제는 뭐가 문제가 하면은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된다는 이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게 되고 인지기능이 조금 저하됐을 때 이걸 경도인지기능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겹쳐졌을 때, 이와 같이 겹쳐졌을 때는 치매 발생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낙상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된가? 제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48%. 신체적으로 허약해지고 인지기능이 조금 저하되게 되면은 넘어질 확률이 50% 가까이, 48% 정도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건강소에 따른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낙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낙상은 큰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낙상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평탄한 길에서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낙상 예방에 대한 아주 많은 지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대퇴골 경부골절, 다시 말하면 고관절을 골절하시는 분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아주 많이 지도를 해온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고관절이라. 고관절을 골절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것이 걷는 겁니다. 보행 기능이 제약을 받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면 이 고관절 골절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 옆으로 넘어지는 것,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만약에 지도를 받으시려고 하면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운동을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것을 꼭 한번 지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특히 이 골절 예방에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요분을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아주 건강했던 분입니다. 76세입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보란티어 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자식 하셨던 분. 이분인데 넘어져가지고 대퇴골 경부골절, 고관절을 골절하고 났어요. 그 수술을 하고 난 6개월 후에 제가 찍은 겁니다. 걸음걸이를 한번 보세요. 걸음걸이. 이분이야말로 대퇴골 경부골절을 하기 전에 삶과
대퇴골 경부 골절을 하고 난 뒤에 삶은 이거 하늘과 땅처럼 하늘 이와 같이. 그리고 또한 대퇴골 경부 골절을 하시게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술비가 441만 원 이렇게 평균으로 따집니다. 골절을 안 하게 되면 441만 원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써도 될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술비가 문제가 아니고 대퇴골 경부 골절로 해가지고 자기가 겪은 고통, 이것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보상해 줘? 그래서 이와 같이 근육 태클을 하면 이것을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할 수 있고,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행입니다. 보행.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행,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분은 한 70살 되시겠다. 저분은 한 80살. 저분은 허리가 좀 아프시겠다. 저분은 좀 무릎이 좀 아프신 것 같다. 이와 같이 추측을 합니다. 보행에는 그 사람의 건강 나이가 숨겨져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실 때 이와 같이 그 어떤 보행이 나이가 들어서 이와 같은 보행으로 되었을 때 이 보행을 노인성 보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보행 진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이 보행하고 건강 상태와 관련성을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행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낙상 잘 넘어지는 사람인가,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지,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는지,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있는지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행 진단하면 이와 같이 몇 달 위를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발자국이 나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보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격, 발하고 발사각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걸어갈 때 앞꿈치가 어느 정도 벌어져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행 각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걸을 때 중심이 어디에 실리는지 이것까지 거의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잘 넘어지는 사람들 특성은 보폭이 좁고 그 다음에 보행 각도에 왼발 오른발 보행 각도에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증이 있는 사람들도 보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행 속도로 치매 리스크, 위험성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방송은 아닙니다. NHK 특별 방송으로서 한번 그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것은 스웨덴에서 2,900명 정도 한 6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치매로 된 사람은 226명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보행 속도가 여기 있습니다. 0.8m/s 이하인 사람은 치매가 발생자의 속도고, 그 다음에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은 치매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매하고 보행 속도하고 관련성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행 속도보다는 보폭, 걸어갈 때 보폭이 짧은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 리스크가 높다는 이와 같은 것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치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5% 정도는 개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실도 어느 정도 밝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치매 단계가 되었으면은 이것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치매는 경도 인지기능 장애, 인지기능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때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있다는, 이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일본 후생서에 치매 예방 프로젝트를 한 7년 정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하나, 이와 같은 것을 거의 다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기능 장애,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MCI라고 하는. 그래서 건강한 상태하고 그 다음에는 치매의 중간 단계, 이것이 경도인지기능 장애입니다. 이 특성은 경도인지기능 장애에서부터 치매로 될 확률이 10%에서 15% 굉장히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도인지기능 장애자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는 개선율이 20%에서 40% 정도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매를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뇌 속에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해마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해마가 위축이 되고 해마의 혈류량이 줄어들므로써 기억 장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마의 혈류량을 높여주는 방법이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감소증이라든지 노쇠라든지 그 다음에 낙상, 보행기능 저하, 그 다음에 골절, 이와 같은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MCI,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 레켐비라고 하는 이 약품이 아산병원에서 12월 16일 금주 월요일부터 처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방이 시작되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 아직까지 처방전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축이되어 있는 게, 하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신체 활동입니다. 하나는 영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대 노인 증후군에 대한 운동하고 영양을 실제로 해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혹시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감소증입니다. 건감소증 1,300명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건감소증 환자가 304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304명 중에서 지도에 참가한 사람은 155명, 건감소증 환자지만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149명, 이걸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감소증 환자에 대해서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시간, 이걸 3개월 동안 지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영양입니다. 영양 중에서 아미노산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루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단백질, 루신 단백질.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루신 단백질이 건 단백질 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이 같은 것 때문에 이와 같이 해보니까 건감소증 환자들 155명의 체중이 몇 킬로인가 하면 39kg입니다. 건감소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요 건강감소증 환자에 대해서 운동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영양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건강감소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운동하고 영양 이것을 같이 했을 때 근육량도 늘어나고 근력도 증가된다는 것, 이것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고는 활동을 하셔야 된다. 드시고 누워가지고 가만히 계시면은 이것이 근육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드시고는 활동하실 것, 이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건강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 지도하고 이와 같이 했을 때 또 하나는 우울증이 개선되어 나간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영어로 BDNF입니다. BDNF. 이것이 우울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바이오마커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어 나갑니다. 우울증이 개선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아주 관련이 많은 것이 식품 다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식품 다양성.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것, 이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장애도 개선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밝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감소증 환자, 건강감소증 비만 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운동하고 영양하고 지도를 하게 되면 지방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향상되고 근력이 향상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도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쇠 대책, 적은 효과의 두 번째 효과는 노쇠입니다.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는 영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라든지 식품 다양성 특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검증해 보게 되면 영양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권하는 것이 무엇을 권하는가 하면은 영양하고 운동하고 같이 했을 때 노쇠 환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3개월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에 1시간씩 3개월 정도 했을 때 노쇠가 58% 정도가 건강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4개월 정도 추적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46% 정도가 건강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와 같은 것도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상입니다. 낙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위협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됩니다만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부위의 근육이 낙상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근력 향상 운동이 아니고 저희들 적금 들 때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적금을 들고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합니다. 가려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선 포인트는 정강이 요 부위에 근력을 향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이겠습니다. 허벅지, 그 다음에는 고관절. 이와 같은 것이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것은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낙상이 이와 같이 운동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다. 20% 정도 낙상률이 감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러다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행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선이 보행 각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행 각도가 커졌던 것이 보행 각도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보폭도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걸 꼭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평평한 데서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 밑에 그 울퉁불퉁한 넘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데 있으면 내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첫째 볼 거, 보폭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보행 각도가 앞꿈치가 어느 정도 벌어져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왼발하고 오른발 사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꼭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은 효과로서는 인지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되도록이면 인지기능을 아주 높게 유지를 해가지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이와 같은 것을 아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들 엄청 많이 봐왔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지우개로 자기 인생을 하나 다 지워갑니다. 다 지워내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기능 저하고 신뢰입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져요. 자기 자식 보고 자기가 입원해 갔을 때 자기 자식이 왔을 때 장남이 병문안 왔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기 부인이 병문안 왔을 때 당신 누구세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이와 같은 것이 치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치매 단계로 가기 전에 전 단계 경도인지기능 장애, 이것은 예방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력 운동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와 같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운동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하고, 유산소 운동, 바란스 운동, 평형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력 운동,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함으로써 대뇌 피질이 위축이 되는 것도 개선되어 나간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밝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도인지기능 장애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지도, 식사지도, 그 다음에 인지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나간다 하는, 이것도 최근에 밝혀졌어요. 최근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 참가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였냐 되나? 참가율이 70% 넘었었을 때, 이와 같이 프로그램 실천율이 높아졌을 때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도 보고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치매 발생률하고 아주 관련이 높은 것이 아포이라고 있어요. 아포이 중에서 아포이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 타입, 아포이 4, 이 타입이 해마를 위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인지기능 발생하고 아주 관련이 많은 이와 같은 단백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인지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일본에서 제이민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정년퇴임하고 들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와 같이 노년 증후군은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 장애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레켐비라고 하는, 이것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것이 인가가 됐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6일부터 처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험 수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미국에서는 연간 3,500만 원, 일본 2,700만 원,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기간 맞았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3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지기능, 경도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는 치매 발생률을 만약에 이와 같이 근육을 적은 활동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발생 시기를 5년 정도 연장을 시켰다, 연기를 시켰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1억 5천 효과가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적은 활동을 하면서 병이 완전히 발생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발생 시기를 지연은 시킬 수 있다. 그에 대한 비용 효과를 따져보시면 이것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왜 재테크에만 관심이 있고 근육 테크에 왜 관심이 없으시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하고 영양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냐? 이것은 제가 4년 동안 추적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강검소증 환자에 의해서 참가한 사람 155명, 참가하지 않은 149명, 같은 건강검소증 환자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4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검소증 환자지만 운동 영양 지도를 받은 사람도 4년이 지나게 되면 다리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다리의 근력도 저하되고 보행 속도도 저하됩니다. 그렇지만은 참가하지 않는,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감소량이 적고 저하량이 적다는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운동 영양으로 노년 증후군은 노화를, 다시 말씀드리면 노화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가능하냐? 노화 속도를 지연시킬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운동 실천하고 영양 보충으로 노화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적은 운동, 근육 테크를 꼭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